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공무원의 근로 3권 보장을 강화하는 헌법 조문을 만들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 개헌특위의 공무원에게 근로 3권을 더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제는 다수의 찬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가 없는 한 이러한 개헌이 추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 3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로 3권이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단결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자 단체,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단체 교섭권이란 이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단체 행동권은 근로자들이 노동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노동쟁의 행위는 예를 들어서 파업, 태업, 생산관리, 불매운동, 이러한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 3권, 이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이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자주적인 근로 3권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이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라는 것이 법문에 들어있죠. 그러면은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바로 앞에서 보았던, 소개했던 그 근로 3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것과 이 근로 3권을 근로자가 행사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회사의 사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그 회사라는 것도 법률상의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이 근로자 몇 명이 가서 일을 하고 그 고용주가 그 기업의 주인이고, 이러면 고용주를 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장을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출근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월급을 받는, 임금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원래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근로조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장과 근로자 사이에 서로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국가가 관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기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뒷부분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적인 영역이고 당사자들이 계약 관계로서 그 모든 조건들을 맞춰 나가야 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강자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은. 그리고 근로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근로조건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약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다 관철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 근로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취업의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헌법의 입장은 사용자라고 하는 경제적 강자, 그 다음에 근로자 개인은 약하지만 근로자가 집단이 되면 그 기업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한 목소리를 내면 그러면 사장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근로자들에게 우선은 단결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단결해서 한 목소리로 단체 교섭을 하면 그러면 대등하게 사장과 근로자 집단이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체 행동권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좀 더 많이 달라, 임금을 많이 달라는 사람과 좀 적게 주겠다, 이런 경우겠죠. 이 상충하는 반대 세력이 대등하게 말씨름을 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균형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근로 3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흔한 말로 무기 대등의 원칙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무기가 대등했을 때 이렇게 근로 3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했을 때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협상함으로써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그 논쟁의 결론을 내겠죠. 결말을 낼 것입니다. 이것이 자치,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실질적 자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의도에서 근로상권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 자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만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자치를 보장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헌법이 근로자에게만 근로 3권을 인정했죠. 그러면 헌법은
근로자만의 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질적 자치라고 하는 것은 양측이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하는 뜻이지요. 그러면 그 양측은 한쪽은 근로자 집단이고 다른 한쪽은 사용자, 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일 근로자만을 헌법이 보호하고자 했다면 사장이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로자의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장이 근로자 집단의 이 근로 3권을 가진 근로자 집단과 팽팽하게 맞수가 될 것을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설득하고 해서 결론을 스스로 양 당사자가 양 당사자들이 직접 결론을 내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은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 대립의 주제는 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 근로 3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 3권이 아니라는데 특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공무원의 근로 3권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벌써 한참 전에 공무원 노조가 생기고 그 노조의 설립에 대해서 찬반 그 의견이 매우 크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는 설립되었죠. 그 공무원 노조를 설립하는 근거 법률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법률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법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그 근거를 따라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든다고 한 것이죠. 이것은 허위이고 또 근거가 없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에 제1조 목적이 효력을 잃습니다. 법률은 목적이 효력을 잃으면 그 법률 자체가 법률 전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헌법상의 근거가 없는 것을 근거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헌 법률로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법률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지금과 같은 것은 왜 그 자체로 무효라고 하는가 하면은 법률이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헌법에 그 근거가 없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보고 정말 없구나 해야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나 그 누구라도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데에는 특별한 기관의 특별한 판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이라는 위헌법률 심판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법률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러니 벌써 여기에 그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죠. 그곳에 권한 있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규정했다. 그런데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판단도 필요 없고 그냥 위헌법률이고 위헌법률이면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죽은 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요. 그리고 이 공무원 노조법이라고 약칭을 하는데 이 법률 제2조에서는 공무원 노조법에서 공무원이란 모든 국가공무원, 모든 지방공무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또다시 헌법 제33조 제2항의 법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가공무원,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은 물론 인정한 적이 없고 근로 3권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법문상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출발부터 위헌법률로서 무효다 하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러면 이 법률로 공무원 노조를 현재 설립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노조는 최소 단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작게는 만들 수 없다 하는 규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공무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국회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그 크기, 국회 안에 있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최소 단위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죠. 국회 만약에 본관이 있다 그러면 국회 본관 노동자의 노동조합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국회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회에 있는 모든 공무원, 물론 이 법률은 6급 이하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내에 있는
6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의 노동조합, 물론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할해서 두 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안에 있는 6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노동조합이 얼마나 대단한 위세가 있겠습니까? 위세를 떨치겠습니까?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최소 단위를 국회, 그 다음에 법원은 또 법원이 전국에 대단히 많이 있죠. 그런데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소 단위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법원에 있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한 개를 결성한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정부,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마다 하나씩, 특별자치시마다 하나씩, 또 도마다 하나씩, 특별자치도, 그 다음으로 시마다, 전국에 있는 시마다 있고, 군 노동조합이 있고, 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교육청 노동조합이 있고, 또 각 광역시마다 교육청 노동조합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같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교육청마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최소 단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 대한민국의 정부는 집행정부, 이 경우에는 집행정부에 있는 6급 이하의 공무원 전체가 노동조합을 한 개 결성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된다 해서 머리띠를 메고 노동쟁이를 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익히 보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 법원에 있는 사람들, 또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근로자라고 하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켜달라, 이렇게 다투고 주장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근로자,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근로자, 국회에 있는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지금 사는 집에 월 임대료를 못 내서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굉장히 센 사람인데, 우리 보통 국민들보다는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이 작은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비를 벌어오는 그런 경우에 노동조합, 혹은 작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생활비를 벌어오는 그런 경우하고, 이 공무원들의 노동조합하고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향상시켜달라. 우리는 이렇게 먼지가 많은 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
우리가 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러한 것들이 근로조건 협상의 주된 내용들인데, 이 공무원인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도 근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국민들은 그들의 호소가 아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그 직장이죠. 그들이 근로 환경, 근로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우선 국가공무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공무원이란 어떤 존재인가? 국가공무원 공무원법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운용이 아니고 운영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운영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위입니다. 물론 이때의 봉사는 서비스, 일반적으로 쇼핑센터 도우미가 해주는 서비스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듯이 행정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바로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행정을 운영하는 지위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를 기업주, 사용자, 사장 이렇게 부르죠. 결국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법에서 나타나 있듯이 그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국민에 대해서 그들은 기업주인 것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활동을 해서 혹시 이득이 생기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사기업의 기업주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의 조직이고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운영자라는 이 법률 규정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일반 국민인 근로자와 다릅니다. 그들이 설령 자신을 근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다르죠. 공무원은 경제적 약자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인 근로자는 사용주에 대해서 경제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때 자신들이 그 월급을 받는 그 상대에 대해서 경제적 약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령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법률, 명령과 같은 법령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인 근로자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타협으로 그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죠. 타협으로 협상으로 그 근로조건을 서로 합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그것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변경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취업이라든지 혹은 고용이라든지 각 주체 입장에 따라 다른데,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근로자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공무원의 근로 조건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공무원은 지원자가 부족해서 지원자 미달로 공무원이 그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근로 조건은 일반 국민보다 좋고, 또 임금에 있어서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보면 대체로 각 연령대라든지 또 업무 처리 능력별이라든지 해서 보았을 때 일반 국민보다 통상 15% 이상의 좋은 조건이다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고,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근로 3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것이고 또 그것은 불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 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에게는 근로 3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그들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 3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무원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인 근로자와 동일한 같은 형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근로 3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헌법 제33조 제2항입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공무원인 근로자는 근로상권이 없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률이 정하는 자는 어떤 공무원일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마도 그들은 공무원이지만 일반 국민과 같은 지위에 있어서 그들에게 근로상권을 인정해야 형평에 맞는 그러한 공무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헌법 제33조 제2항이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근로상권을 갖도록 규정한 그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이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제2항에서 규정을 합니다.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또다시 하위법에 하위 법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그러니까 명령, 주로 명령이라고 했는데 등 했으니까 무슨 부령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좀 하위, 법률의 그 단계상 하위 단계에 있는 규범에 위임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근로삼권이 없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근로삼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또다시 근로삼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헌법 제33조 제3항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제3항에서는 근로 3권 가운데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만, 그리고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제한의 범위를 세밀화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그 중에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인정되는 권리, 그러한 근로 3권은 대부분의 그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공무원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권성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인정되는 것이, 그러니까 인정될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모든 국민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그러한 권리는 애초에 기본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개헌안은 일반 국민이 아닌 공무원에게만 헌법상의 이 기본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단체 교섭권, 근로 3권을 노동기본권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들에게 따로 규정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것은 우선 기본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기본권으로 붙이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헌법의 그 규정한 태도가 전체 공무원에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강화라는 이름으로
새로 넣어주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도 없고 원칙적으로 전체 공무원에게는 근로 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헌법이 공무원에게 근로 3권을 인정한 것이 원칙이라는 식으로 규정을 한 공무원 노조법, 이것은 헌법 위반으로 무효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공무원의 근로 3권을 보장하는데 이것을 강화하자 하는데, 개헌특위 위원들이 다수가 여기에 찬성을 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헌법의 체계를 모르고 또 헌법의 개념도 모르고 심지어 헌법 제33조 제2항의 법문을 읽고 이해할 능력도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